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보는 조간 딱풀 7월 9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어느 분께서 제 조간 딱풀 시간에 기계음이 좀 들린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살펴보니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을 끄고 오늘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자, 오늘 주요 조간신문들 지금 여전히 어제 있었던 법조계 안에서의 팽팽한 줄다리기, 윤석열과 추미애와 윤석열의 둘 사이에 벌어진 긴장감 넘치는 이런 파워게임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법조계뿐이 아니고 여야 정치권 전체 또 청와대까지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법한 그런 뉴스들이 오늘 아침에 일제히 거의 모든 조간신문에 실렸습니다. 윤석열의 핵심 척근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검찰과 언론의 유착 사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윤석열 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그런 압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검언 유착 사건도 그것도 뭐 사건도 사건이지만 결국 본질은 한동훈을 빌미로 윤석열을 쳐내는 그것이 지금 핵심이 돼버리고 있죠. 일단은 윤석열과 추미애와 윤석열의 충돌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이 수사를 하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척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수사팀 외에 윤석열 총장이 별도의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지 마라. 서울중앙지검이 알아서 하고 윤석열은 빠져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아보자 해서 다 모았는데 그 의견이 모인 것은 결국은 장관의 수사지휘가 이 상황에서는 위법하다,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모았고 그 결론 내용을 추미애 장관에게 보내줬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필요 없다. 내가 일단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으니 그것을 문언대로 그대로 충실히 신속하게 이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답이 없으니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죠. 그런데 어제 저녁 늦게 윤석열 총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시 50분에 어제 6시 15분에 그렇게 했는데 7시 50분에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퇴짜를 놨습니다. 검찰총장의 건의사항은 문헌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게 퇴짜를 놔버렸죠. 그래서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은 이것을 일면 톱으로 다뤘습니다. 두 언론만 소개를 해드리죠. 하나는 중앙일보, 보수 진보 언론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앙일보. 윤석열이 낸 절충안, 추미애 단칼의 거부.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절충안이라고 냈지만 특별수사본부 추미애 장관이 단칼의 거부를 해버렸다. 100분 만에.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수사부 제안했지만 이것을 추 장관이 문헌대로 지시 안 따랐다. 거부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감찰, 직무정지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마찬가지입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 불이행했다.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야기죠. 내 지시를 불이행했다. 그리고 윤석열 건의 즉각 거부했다. 그리고 추미애 오늘 어떤 지시할지 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모든 언론이 추미애가 단칼에 거부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윤석열에게 면박을 주고 퇴짜를 놨다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조간 딱풀이 시선에서 보면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일단 초점을 맞춰보면 윤석열이 오히려 도발을 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행간을 잘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미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자마자 1월 달에
대대적인 검찰 간부 인사를 하면서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해체시켜버렸죠. 다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번 달에 또 인사가 있습니다. 고위 간부 인사가 있으니, 일선 검사들이, 영에 잘 안 먹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아래 딱 버티고 있으니 계속 뭐 충돌만 하고 영이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휘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진 사퇴, 즉 이 상황에서는 지금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을 계속 넣는 것이죠.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도 계속 자진 사퇴하라, 나 같으면 물러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하는데, 그냥 자진 사퇴하면은 이 상황에서 자진 사퇴하면은 윤석열 총장은 다른 앞날이 없는 것이죠. 뭐 지금 뭐 범야권에서 뭐 반문재인 그 전선을 형성을 해서 뭐 대선 주자로 나가면은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제 기호 1960년생이니까 딱 올해 60인데 그냥 검찰총장이 여기서 자진 사퇴하고 물러나오면 그냥 변호사뿐이 못하죠.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정치권에서 러브콜이 쏟아질 것이고, 또 뭐 여론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그 결과가 나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도 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것보다는 쫓겨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지자들을 모으는 데는 훨씬 유리하겠죠. 반문재인을 표방을 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물러나는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감찰, 추미애 법무부의 감찰 그리고 징계를 유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도발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 자, 첫째, 윤석열이 건의한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 이 카드는 추미애가 어차피 받을 수 없는 카드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금 추진하는 목적은 이성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을 걸어서 검언유착 사건, 채널A 기자와의 의혹 사건, 이 한동훈을 걸어서 결국은 윤석열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윤석열을 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성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윤이 배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 지시 무는 대로 하라 이 말이 나왔던 거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독립수사본부, 이것은 이성윤도 배제하자는 이야기죠. 이성윤도 배제하고 정치색이 없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사령탑으로 투입하자, 이성윤도 배제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첫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걸 윤석열 총장이 알면서도 억지로 그 카드를 내민 것은 도발이죠. 그래서 나라를 한번 징계를 하려면 하라, 이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정대로 퇴짜를 맞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연 독자적으로 100분 만에 이것을 혼자서 결정을 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제 제가 추심은 문심이다 하는 말씀 드렸죠. 추미애 장관 마음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다. 자, 그런 정황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인데 윤석열의 선봉에 서는 사람이죠. 조국의 핵심 접근. 최강욱 의원이 추미애 그리고 윤석열 수사지휘권 갈등을 빚고는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정식으로 공표하지도 않은 법무부의 공지 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공표하지도 않고, 아직 기자들이 기사도 안 쓴 그 내용을 최강욱이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계 주변에서는 최강욱이 추미애의 메시지를 사전에 받아본 뒤에 이를 배후에서 조율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또 최강욱뿐이 아니라 다른 친조국 관계자들, 조국 백서를 쓰는 이런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페이스북에 최강욱이 올린 것과 똑같은 법무부 알림, 이 글을, 이것은 아직 기자들에게 들어가지도 않은 그 시점에 서로 막 공유를 하고 그런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권 관계자들과 추미애 쪽이 서로 교감을 이루면서 윤석열에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과연 여권 관계자 최강욱 등 민주당 의원들 뿐일까요? 청와대도 들어가 있겠죠. 그 전에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서 오케이 사인을 받고 발동을 했다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가 연결시키면 결국은 청와대가 뒤에서 조율했다. 100분 만에 결정한 배경에도 청와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총장이 거의 식물총장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1월에 인사했으면서 윤석열 사단이 거의 해체가 됐고 또 이번 달에 인사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몸을 사리는 그런 분위기가 검찰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의 어제와는 별개로. 그래서 검사들이 좀 수상하다. 현 정부 검찰이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조선일보 신면 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발장 접수 2달 지나도록 윤미향 소환 일정도 안 잡은 검찰. 윤미향 사건이 거의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민낯이 드러난 그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한 또 돈을 횡령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잊혀져 가는 것 같죠. 고소 고발이 됐는데 2달이 됐는데 검찰이 움직이지를 않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소환 일정도 아직 안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 정권에 대한 인사 수사는 현 정권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지금 지지부진하다 이겁니다. 한동훈 여기에 대해서는 막 검사를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미복귀 의혹 이것도 있었죠. 이것도 반년간 묵혀두다가 이제 겨우 참고인을 소환을 했고 또 여권 의혹 연루 의혹이 나온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이것도 반부패 수사부 이 반부패 수사부는 원래 과거의 중수부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은 반부패 수사부에서 맞죠. 이 반부패 수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맡겼다. 조사부는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강력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인을 조선일보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의 영향이 일선 수사에 작용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7월에 대규모 검찰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니냐. 검찰 안에서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울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옵티머스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하다. 이 반부패 수사부가 아닌 조사부에 맡겼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옵티머스 게이트라고 이름 붙여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8면에 보시면은 옵티머스 이혁진 도주 직전에 문 대통령 순방 행사장에 등장했다. 2018년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출국 금지도 되지 않고 출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제 중앙일보에는 이 옵티머스의 이혁진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속말을 과거에 하는 사진, 또 조국과 어깨동무를 하는 사진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 정권 실세들과 가깝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혁진이 도주 직전에 2018년에 대통령과 같은 날 베트남으로 갔고 동포 간담회장에 보통 대통령이 가면은 그 동포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나타난 뒤에 잠적을 했다. 그 이후부터 안 들어옵니다.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대통령과 같은 날 출국을 해서 동포 간담회장에도 갔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에는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서 서초갑에 출마를 했었고 또 문재인 캠프의 금융특보를 지냈었죠. 그런데 또 그때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을 때 당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총선 공천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대학 동기고 이혁진과 임종석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당시 2018년 해외 도피 직전에 여러 가지 조세포탈, 횡령, 상해, 성범죄 이런 5개의 사건에 연루된 검찰 수사 대상이었는데
그냥 유유히 출국을 해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형 게이트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상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간의 주요 다른 기사는 고위공직자들 뭐 다주택 문제 계속 다루고 있고 또 미래통합당이 야당목 부의장을 포기하겠다, 정진석 부의장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배수의 진을 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장녀 이야기가 오늘 중앙일보 16면에 나왔습니다. 박정희의 숨겨진 장녀, 아버지는 늘 미안해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복 언니가 되겠죠. 박재옥 씨가 빌세를 했습니다. 박재옥 씨는 그동안 뭐 존재 사실은 뭐 많이 알려졌지만은 어떤 등장을 하거나 앞에 등장을 하거나 박근혜, 박지만, 박근영 이분들과 달리 뭐 등장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숨겨진 장녀, 아버지는 늘 미안했다, 박정희 대통령 미안했다 이 이야기죠. 첫째 부인 김호남과 사이에서 태어났죠. 다른 세 남매는 유경수 여사와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한병기 전 유엔 대사, 전 국회의원이었던 한병기 씨와 결혼했습니다. 고인입니다. 한병기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속 부관을 지냈던 인물이죠. 전속 부관을 지냈던 인물을 본인의 숨겨진 장녀와 결혼하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한병기 씨를 국회의원도 만들고 외국 대사도 시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지만 회장은 이복 누나가 되겠죠. 박재옥 씨의 빈소를 가족들과 같이 지켰다. 그런데 지금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문 휴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안 왔다. 지금 구속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경우처럼 어떤 상을 당하고 그러면은 신청을 하면 올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7월 9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